예.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만수입니다. 이제 오늘 바둑의 성부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바둑의 성부는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바둑의 의미는 뭔가 우리 생활에 바둑이 도움이 돼야 합니다. 뭔가 하면 바둑 교훈을 따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기고, 우리 자녀가 어리면은 내 아들, 딸들이 공부하는데 바둑에 습해왔던 그 과정이 도움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둑이 처음에 어떻게 승부가 되는가 그것부터 결정할게요. 바둑은 이렇게 둘러싸는 걸 집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 점을 놔도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염력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관계 적당히 있고, 우리 때로는 주말에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활동해서 이런 공간을 가지는 것도 집이라 보면 됩니다. 이게 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 집은 크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둘러싸서 지금처럼 이렇게 둘러싸서 만드는 집이 있고요. 또 상대 돌이 있으면 요 돌을 수싸움 잡아가지고 그 공간이 집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로 말하면 하전민이 산을 태워가지고 거기에 땅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땅, 그것도 집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에나 들러 가면 먹잇감이 사냥을 해서 만드는 집도 있는 거예요. 자, 하전민이 이제 밭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일구는 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사할이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사냥해서 포획하고 물고기 잡고 이런 것은 수상전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공발직에 수상전하고 사할을 나누어서 차근차근 공부해서 자연스러워져야지만 바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바둑의 가장 기본인 돌의 할로부터 공부를 할게요. 자, 돌의 할로는 무엇인가 하면 요 한 점에 돌이 있으면 바둑돌이 선 따라가는 부분에 따라 요 선 따라가는 부분을 할로라 이야기합니다. 요 그 한 점은 여기까지 치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열에 넣으면 요것은 여섯 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렇게 대가 쓰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직접적인 수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요 공간을 흙으로 안 메워도 102점은 죽는 거예요. 그럼 요런 돌이 있으면 중복이 되겠죠. 요 두 점에서는 다른 곳에 손을 떼고 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둑판은 361칸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안 가면 상대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 살아보면 알지만 이긴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50% 확률이라 해도 한 100미스 뜨는 동안에 이긴다 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지만 이길 동 말동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돌의 할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할로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하면 돌 간의 돌은 서로 간에 얽힙니다. 지금 이래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일 흙이 차리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잡으면 요 한 점을 잡자고 하면 되지 않겠죠. 지금 요 두 점은 요 돌만 하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수가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렇게 단수 칩니다. 살릴 수 없는 들은 포기하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굳이 살리려고 하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상대방 뒷모양이 크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요 한 점 너무 크게 죽지,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단수 칠 때 처음에 초심자들 바둑 배울 때는 따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따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먹을 때 최소한 영양가 크게, 덩치가 크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요래 따먹으면 요렇게 담 붙이고 여기 이열지게 금방 요 두 점 따면 공간하고 세 집밖에 되지 않죠. 집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 그양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면 그양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요거 죽으면서 여기 아까 요 셀이 요것밖에 안 돼. 요래 덩치가 커졌죠. 자, 이 다음에 이렇게 놓을 때, 자, 요렇게 했는 방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놓으면 다음에 요렇게 요 돌을 내가 잡고 싶어 했을 때 먼지 죽으면서 요 한 줌 또 죽게 되죠. 선수를 빼앗깁니다. 이럴 경우 죽은 놈들은 포기를 하고요. 벽을 쌓아야 합니다. 벽이라 하는 것은 한쪽 담이라 생각하면 돼요. 요쪽에 이런 식으로 담이 생기죠. 이게 담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그리고 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만일 가상의 돌을 이쪽 방면에 백돌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집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조금 의문이 좀 있네요. 이렇게는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집일 것 같긴 같은데 문제는 약점이 눈에 보여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약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럼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끊기는 부분을 약점이라 합니다. 약점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약점하고 작은 약점. 이 부분 끊기는 부분은 죽어봤자 여기 죽기 때문에 작은 약점이고요. 만일 요 두 점이 끊기가지고 여기 보세요. 요건 해봤자 손 빼도 죽어봤자 요 한 점밖에 안 죽죠. 근데 만일 여기 끊어가지고 아 이거 살릴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것도 포기하게 되면 이 집은 훨씬 커지죠. 흙집은 늘어났는데 백집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 아, 이런 배가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 내리겠지. 그렇죠? 바둑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내는 게 바로 공부예요. 자, 여기서 열어놓으면 아까 이렇게 올라섰지, 그렇죠? 그러면 요돌 가지고 혹시 상대가 여기 끊었을 때 싸울 수 없으면 이렇게 모양을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아무리 덩치하고도 몸에 병이 있고 또 다리가 아프든지 하면 유치원생하고 달리기 해도 이길 수가 없지, 그렇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크게 아니고 약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게 낫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둘러싸고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기른 사람이 있어요. 바둑은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에 달리기, 마라톤도 달리기지, 그렇죠? 이름이 마라톤 길기, 이름을 정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달리기 같아요. 달리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달리는 게 바둑게임. 요래 놓으면 집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젖히지 못할까요? 그렇죠? 젖힐 때요. 여기 놓으면 자, 상대를 모양을 나쁘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단수 쳤네요. 아,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단수락 하는 말이 나왔죠? 단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단수락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나왔지만, 요 백돌 해야 돼. 할로의 개수가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요 할로의 개수가 하나 단자, 딱 하나 있는 것을 단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런데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상대 수, 내 약점은 안 보이고 상대 약점은 보여요.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우선적입니다. 자, 여기 열어놓으면 지금 요 한 돌이 죽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놓으면 요 뚝 따면 뻥 따으면서 이 지금 모양처럼 이 돌이 지금 전혀 쓸모없는 폐석이 됩니다. 자, 우리 폐석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폐석은 쓸모없는 돌, 자기 역할을 못하는 돌이에요. 자, 우리 연탄과 연탄재를 볼게요. 연탄은 우리가 연탄이 까만 게 타는 동안 우리 온돌방에 넣으면 방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연탄재는 어떻습니까? 아주 특성 경우에는
그냥 버려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디에 버려야 할지 적당한 것도 없습니다. 요새 전국 쪽에 보면 쓰레기장이 몸살이 났죠. 버릴 곳이 없어. 그게 폐석이랍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바둑돌도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은 역할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 쳐면 이래 이었을 때 요 단수처럼 이어집니다. 여기서 서로 싸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싸움이 되면 백도 이렇게 단수 칠 수 있고요. 이래 놨는데, 자, 우리 무엇인지 모르면 고생이 됩니다. 지금 열어놓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들이 같이 있는데 여기 아깝고 요들을 잡고 싶어요. 근데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잡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 속에 싸우려고 그러면 수가 차이 나고 주변에 백돌만 둘러싸여 있죠. 거의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보다는 우선 내 모양에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 끊기는 부분 있죠. 여기를 보강해야 돼. 만일 요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상대를 잡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단수 쳐고요. 여기 지금 한 수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한 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 바둑은 끊고 끊으면서 서로 싸우는 게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상대 돌을 끊은 돌을 잡으면 내 경계선,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의 입장에 이거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한로가 늘어나지,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몰아볼게요. 이렇게 몰면 여기 놓을지 한로가 두 군데 늘어나지만 이것도 모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밀게 되면 도망가는 길이 하나, 둘, 세 수지, 그렇죠? 아마 잡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특성 경우에는. 여기서 특성 경우는 지금 축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축보다 넓게 여러 수를 잡는 장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금은 장문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될 텐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수인 상태로 한 수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분만 밀어서 단수 쳐고요. 다음 나가서 그 다음부터 머리를 내미는 마치 투사의 머리가 나가는 짐승의 머리가 나가는 앞을 막는 걸 축이랍니다. 자, 이러면 계속해서 한 수를 몰리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돌이 몰려서 죽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요 돌이 도망갈지 축은 나가는 이 대각선 쪽으로 육선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상대 돌이 있는지 자기 돌이 있는지 앞에 나아가는 돌자리에 있는 돌을 축머리를 하거든요. 축머리에 어떤 돌이 있는가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다음엔 수상전의 기본 또 다음 단계인 장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공부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